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일 대결이네요. 네, 지난 5월 말 일본에서 DSEI 2025 국방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게 DSEI라는 게 뭐냐면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저희 샤렐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번에도 비밀 요원을 일본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이 비밀 요원에 따르면요, 이 DSEI 2025에는요, 우리나라의 카이가 참가하면 물론 우리나라의 T-52이 여전히 일본 고등훈련기 사업의 중요 후보로 경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DSEI는요, 일본과 영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방 전시회예요. 당연히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GCAP 차세대 전투기의 최신 정보와 함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T-50의 대항마로 개발을 제한 중인 TX도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렐 군사연구소에서는요, 1급 스파이가 취재한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 마케팅 현안과 6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은 물론 한국형 6세대 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GCAP 개발 현황과 신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카이의 전투기 수출 마케팅은 어땠나요? 카이 관계자는요,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DSEI 2025 전시회는요, 영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대형 국제 방산 전시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국방 및 항공 관계자들, 무관, 바이어들이 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홍보의 무대입니다. 또한 이 전시회가 열렸던 5월 당시 카이는 필리핀에 대한 FA-50 추가 수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필리핀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미루고 있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샤렐 군사연구소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4일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공식적으로 FA-50 12대를 7억 달러의 가격으로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에 공급되는 FA-50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를 위해 개발된 FA-50 블록 20 기종입니다. 레이더가 미국의 RTX 자체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로 교체되고요. 스나이퍼 ATP 타겟팅 포드 운용 능력, 그 다음에 공중급유 능력도 추가됐죠. 또한 FA-50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전자전 장비가 LIG 넥슨이 개발한 국산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LIG 넥슨이 전자전 장비를 개발한 이유는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 장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LIG 넥슨이 FA-50용으로 개발 중인 ESR-500 A사 레이더 역시 개발의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이슬람 시장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필리핀이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AIM-9X와 AIM-120 암람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경우 필리핀도 차후에 AIM-9X와 AIM-120 암람을 통합하기 위한 사전 투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폴란드 수출용 FA-50 PL에 대한 AIM-120 암람 통합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미국이 우리나라나 폴란드를 엿먹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폴란드한테 FA-50 피해를 제안할 당시는요, 카이는 폴란드한테 AIM-9X와 AIM-120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 체험과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 국무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 허가가 쉽게 나올 것이라고 오판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 부서와 공무원들이 그렇듯 모든 행정 과정에서는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료 조직에 대한 대규모 인원 절감하잖아요. 그들 표현으로는 숙청이에요. 숙청을 실시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통합 협상이 늦어지고 있고요. 카이 관계자는요, 결국 미국이 FA-50 PL에 대한 AIM-120 통합을 허가할 것이고,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허가를 받으면서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통합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당연히 후발주자는 아주 편하게 AIM-120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필리핀이 이걸 노린 거죠. 그래서 FA-50의 사전 투자의 형태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장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요, 필리핀 여론도 알려줬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FA-50에 큰 만족을 표시하면 물론 우리 공군도 필리핀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4일에 필리핀 공군 FA-50 전투기가 추락했죠.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카이 관계자들도 한때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추락 사고가 기체 결함 문제가 아닌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필리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공군의 FA-50은요, 주로 대게릴라전 지원 임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공 비행이 잦아서 그만큼 저공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가히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 공군이 운영 중인 FA-50도 향후 FA-50 블록 20 사양으로 개량될 가능성이 높고, 필리핀 이외에도 FA-50과 T-50을 도입한 수많은 국가들이 AIM-120 암람 등의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일본의 T-50 구매 여부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것만 되면 진짜 굉장히 통쾌할 텐데, 카이가 개발한 T-50은요 여전히 일본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가해서 후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러 역사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 T-50 마케팅은요 철저하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 JA2024, 이거 예전 전에 한번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일본 로키드 마틴 지사는요 아주 작은 TF-50 모형만 전시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작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책상 위에 올려놓을 정도예요. 요 아주 조그만 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마케팅 전략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DSEI 2025 전시회에 참가한 로키드 마틴 전시장에는요 대형의 TF-50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색을 지우고자 기체에 크게 로키드 마틴이라는 이름이 도색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일본 고등훈련기 경쟁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본 항공자에 대해는요 1988년부터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T4 중등훈련기를 생산 및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국의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212대나 생산해 현재도 160여 대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요, T4의 첫 생산이 1988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벌써 37년이 경과됩니다. 40년 후딱이죠. 그래서 일본 방위장비청은요 2022년 하반기에 T4 대체 사업을 명시했죠.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미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제트 고등훈련기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충분한 항공 기술력이 있음에도 굳이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한 배경에는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은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GCAP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전투기급 기체 개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예산 및 기술 인력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T-50 개발 사례를 보면요 1990년대 책정된 개발비는 1조 6,886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TA-50 개발 비용을 포함해 2조 1,938억 원이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에 투입됐어요. 그나마도 KF-16 전투기 도입에 따른 절충 교육을 활용해서 개발비를 줄일 수 있었고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노리고 있던 로키드 마틴의 경영진을 설득해서 T-50에 투자하도록 포섭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개발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절충 교육과 로키드 마틴의 투자로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줄일 수 있었고요. 당시 로키드 마틴은 13%의 T-50 지분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T-50 해외 수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 일본이 T-50급 고등훈련기 개발을 결정할 경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면 최소 3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요, 일본은 개발비를 절약하면서 자국의 해외 수출 마케팅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미국과 함께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자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T-50 성공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재 일본 고등훈련기 사업의 목표입니다. 일본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일본이 아니죠, 여러분. 얘네는 항상 계획은 있지만 그게 뜻대로 굴러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일본 정부가 1차로 목표했던 공동개발 후보 기종은요, APT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그러니까 이 APT가 뭐예요? Advanced Pilot Training이라고 해서 미 공군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승리한 보잉의 T-7A 레드호크였습니다. 또 나왔죠, 레드호크.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보잉은요 이미 신뢰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T-50A와 경쟁하고자 미 공군이 책정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92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미 공군의 요구량보다 많은 475대의 기체를 납품하고 추가로 120대 분량의 시뮬레이터까지 제공하겠다는 아주 엄청나게 야심찬 입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거의 호구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이 결정을 했죠, 예로.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T7A 레드호크는요, 원래 2023년도에 초도 생산을 시작해서 2024년에 초기 작전 운용 능력 IOC를 획득해야 했지만 아시다시피 수많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개발이 늘어지고 있죠. 급기야 2024년 10월 7일 미 공군은 T7A가 2028년이 넘어서야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업이 질질 늘어지니까 2025년 2월 미 공군은 보잉한테 일부 성능을 개량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개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죠. 덕분에 보잉의 개발 속도는 빨라져서 현재는 2027년에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도 어떠한 추가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DSEI 2025 전시회는요, 보잉사도 참여했지만 T7A 모형을 전시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이 선택하고자 했던 T7A 레드호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본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보잉의 삽질을 이용해 곧바로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T50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도요, M346J 블록 20 고등훈련기를 제안하고 있고요. 답답했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독자적으로 TX를 개발하는 방안과 모델을 이번 DSEI 2025 전시회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치열한 경쟁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비의 마케팅 전략은 어떤가요? 먼저 이탈리아는요, 일본과 공동으로 GCAP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M346J 블록 20에 GCAP 조종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조종석을 장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탈리아 해군은요, 2017년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프랑스의 아틀랜틱 해상 초계기를 퇴역시킨 이후 현재는 민간 여객기를 개조한 ATR-72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성능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신형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고요. 일본 정부에 일본제 P1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대신에 M346J 블록 20 고등훈련기를 도입해달라는 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맞바꾸자는 얘기예요. 이거 자기네가 개발한 이거 훈련기하고 일본이 개발한 해상 초계기하고 맞바꾸자. 우리도 이런 딜 하면 안 되나,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도 해상 초계기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신규로 제트 전투기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전략은, 즉 우리 카이와 관계되어 있는 록히드 마틴의 전략은요, 더욱 과감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요, 록히드 마틴은요, 일본이 원한다면 심지어 T50 조립 공장을 일본 안에 건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카이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카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카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현실적으로 일본에 대한 T50,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TF50이죠. 이 TF50 직접 수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도. 반면 록히드 마틴은 무슨 수를 쓰든 일본에 수출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이는 뭐라고 얘기했냐? 뭐가 어떻게 됐든 카이의 목만 챙겨주면 만사 오케이라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록히드 마틴 주도로 TF50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TF50의 구성 지분의 70%를 카이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죠. 대신에 록히드 마틴이 다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거나 F-35A 부품 등을 카이가 생산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70%의 지분만 제공한다면 상관없다는 전략을 카이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TF50을 일본에 팔게 되면 록히드 마틴이 70%의 지분만 우리한테 챙겨주면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연한 입장을 카이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P1하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외 고등훈련기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고등훈련기 시장을 겨냥해 TX라는 독자 개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TX는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영 중인 T4 훈련기와 매우 유사하고요. 쌍발 엔진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또한 최신 디지털 조종석과 일부 무장 운용 능력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념, 즉 컨셉 단계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용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TX가 일본에서 개발될 경우에 나름 일본도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독자 설계 생산에 따른 유연성 확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해외 기체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량, 형상 변경의 복잡한 조정 과정 없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필요에 맞춰서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히 쌍발 엔진 채택 이유는요,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악과 해양이 많은 일본 특성상 쌍발 엔진이 단일 엔진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 TX는요, 이 앞선 T4의 성능 향상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M346 수준의 성능이 한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TX는 T4의 설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개량형이고요. 초음속 경전투기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리 TF50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어려워요. 즉 TX는요, 독자성과 운영 유연성을 앞세운 T4 개량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겨냥한 현실적인 중간 해법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일본은 자칫 생각보다 저성능의 훈련기를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거 사. 우리 거 사면 돼. TF50 사면 돼.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진행 중인 GCAP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